광통신으로 500% 신화를 쓴 젠슨 황이 왜 다음 타자로 양자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양자 컴퓨터라는 말만 들어도 대부분은 아직은 현실과 거리가 먼 기술이라며 선을 긋는 게 현실입니다. 20년 뒤에나 상용화될 기술에 대한 기대가 혹시 거품이 아닐까 하는 의심,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광통신과 AI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지금의 500%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보의 부재가 투자를 막았고 이는 기회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양자 기술이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젠슨 황의 양자 상용화는 20년 뒤라는 한마디에 작년 1월 관련주 시가총액 11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젠슨 황은 스스로의 예상이 빗나갔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 시장에 놀라운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6개월 뒤에는 수년 내로 전망을 수정했는데 이는 단순한 입장 변화가 아닙니다. 광통신처럼 그의 지목에 자본이 움직이는 패턴의 시작입니다. 지금 양자 기술 분야에서 정확히 동일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젠슨 황의 태도가 바뀐 이유,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양자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양자 컴퓨터는 20년 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그의 말 한마디에 관련 업계 시가총액 80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아이온큐가 마이너스 39%, 리게티 마이너스 45, D-웨이브 마이너스 36%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GTC 2025 무대에 선 젠슨 황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틀렸음을 인정하려고 CEO가 직접 게스트를 모신 건 아마 역사상 최초일 겁니다. 자신의 전망이 빗나갔다는 것을 공식 석상에서 시인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12개 양자 기업 대표들을 소개했고 다시 6개월 뒤인 작년 6월 8일 GTC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중대한 변곡점을 지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쓰일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20년이 걸린다던 예측이 불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번복된 셈입니다. 수년 내 상용화라는 이 극적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젠슨 황이 길을 가리키면 투자자는 시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이 어디로 쏠리는지 그 원리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통신 붐이 일기 직전 젠슨 황은 AI 데이터 센터의 초고속 광학 연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 말은 현실이 되어 루멘텀과 코이런트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국내에서는 500% 이상 폭등한 종목도 나왔습니다. 제가 광통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발언을 따라 돈이 움직일 때가 진짜 투자 기회인 겁니다. 양자 컴퓨팅도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핵심은 지금이 그 사이클의 초입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선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컴퓨터는 0 또는 1, 즉 켜짐과 꺼짐으로만 작동합니다. 비트라는 이 단위는 0과 1의 조합만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지만 큐비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컴퓨터가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문을 순서대로 하나씩 열어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개의 문을 다 확인해야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그 모든 문을 단번에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의 복잡도, 즉 문의 수가 많아질수록 둘의 차이는 천문학적으로 벌어지는데 구글 윌로우 칩이 2024년 12월에 이를 증명했습니다. 어떤 계산을 단 5분 만에 끝냈는데 이 동일한 연산을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처리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답은 놀랍게도 10의 25 제곱년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고작 138억 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원히 불가능한 계산을 단 5분에 끝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 앞에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오히려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오류율도 높고 젠슨 황도 20년을 언급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은 기술의 완성 시기와 투자의 적기를 같다고 보는 오해에서 나옵니다. 제가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이 완성되는 때와 주가가 오르는 시점은 다릅니다. 30년 전에 나온 광통신 기술이 좋은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30년이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와서야 빛을 보게 된 걸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기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죠. 기술 자체가 아닌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완전히 무르익기 전에 거대한 자본과 정부, 빅테크의 선제적 투자가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투자 초입 단계입니다.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실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이 내놓은 결과물들은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구글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보다 13,000배나 빠른 연산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IBM 또한 2029년을 목표로 오류 없는 양자 컴퓨터를 내놓겠다는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큐비트, 즉 양자 컴퓨터의 핵심 성능을 두고 벌이는 경쟁에 칼텍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세했어요.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죠. 3월 31일자 구글 논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급 금융 암호를 양자 컴퓨터로 해독하려면 수십억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죠. 그런데 구글이 필요한 큐비트 수를 예상보다 크게 줄일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론상 약 1200개 큐비트만으로도 거의 모든 암호 체계를 깰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 양자 컴퓨터가 전 세계 보안 시스템을 무너뜨릴 날이 성큼 다가왔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미국, 유럽은 물론 한국 정부까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암호 체계가 깨지는 그날을 큐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비한 방어 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0억 달러 투자를 공언했죠. 에너지부 역시 연구소 5곳에 6억 2,500만 달러의 긴급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다음 이야기가 훨씬 잘 이해될 겁니다. 중국은 최근 5년간 양자 기술에 약 150억 달러를 쏟았는데 이는 미국 공적 자금의 2배입니다. 미국이 다급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자 기술이 단순 경쟁을 넘어 국가 패권 다툼이 된 거죠. 한국 역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1월 정부는 2035년 세계 1위 양자 칩 생산을 목표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자 기업 2,000개 육성, 그리고 미국 아이온큐의 3년간 1,500만 달러 국내 투자안도 담겼습니다. 오는 7월 서울 DDP에서 퀀텀 코리아 2024가 개최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젠슨 황의 태세 전환을 단순 실수로 여겨선 안 됩니다. 흔한 오해와 달리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작년 3월 GTC에서 태도를 바꾸며 보스턴에 양자 컴퓨팅 연구소 설립을 알렸죠. 하버드와 MIT의 석학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양자와 고전 컴퓨터를 결합한 엔비디아의 쿠다큐 플랫폼이 출시된 겁니다. GPU와 양자 프로세서를 잇는 NVQ링크 시스템이 세계 주요 슈퍼컴퓨터 센터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말만이 아닌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광통신 투자와 똑같은 행보죠. 과거 젠슨 황은 광학 인터커넥트의 가치를 강조하며 루멘텀, 코히런트에 6조 원 넘게 투자했었죠. 언행과 자본이 일치할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 양자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올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3주 전 3월 16일 GTC 2024에서 젠슨 황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NVQ링크라는 기술을 발표한 건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양자 프로세서와 AI 슈퍼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로 젠슨 황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NVQ링크는 양자 컴퓨터와 전통적 슈퍼컴퓨터를 잇는 로제 타석이 될 것입니다. AI와 양자의 결합이 컴퓨팅의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풀어낸 그 돌, 로제 타석 말이죠. 이질적인 두 세계를 잇는 상징물이죠. 젠슨 황은 양자와 AI의 연결을 여기에 비유한 겁니다. 대부분 이를 GTC의 흔한 AI 칩 발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온큐와 컨티넘 등 12곳 이상의 양자 기업, 샌디아 국립연구소 등이 이미 손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미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죠. 과거 광통신 때도 그저 데이터 센터 부품으로 치부했었죠.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죠. 지금 양자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도를 살피기 전 기술 발전 과정부터 짚어보죠. 현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 투자적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큐비트 수로 보면 2022년 구글 기록은 53개였습니다. 2024년 윌로우는 105 큐비트로 오류 정정 한계를 돌파했고, 켈텍은 작년에 6100 큐비트 어레이를 만들었죠. 아이온큐는 2028년까지 논리 큐비트 1600개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IBM은 2029년에 완전한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를 약속했습니다. 이 숫자들의 의미를 비유로 설명해보죠. 지금 양자 컴퓨팅은 1960년대 반도체 산업의 여명기와 같습니다. 그 시절 인텔 칩엔
트랜지스터가 수천 개에 불과했죠. 지금은 수백억 개가 집적됩니다. 큐비트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겁니다. 핵심은 그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죠. 엔비디아의 큰 그림은 양자 시대에도 플랫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GPU가 두뇌 역할을 했듯 양자 시대에도 고전 연산을 맡아 양자 컴퓨터를 보조하는 구상입니다. 엔비디아는 양자 기술과 경쟁하는 대신 공존하는 방향을 택한 거죠. 양자 컴퓨터가 산업에 미칠 영향, 핵심 세 가지를 알아보죠. 첫 번째는 신약 개발 분야의 혁신입니다. 약 하나를 만드는 데는 10년에서 15년과 약 3조 원이 들어갑니다. 약효가 분자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 동안 할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단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아이온큐, 엔비디아와 협력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신약 후보 시뮬레이션 시간을 20배 단축했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및 암호 시장의 격변이죠. 현재 세계 금융, 정부, 군사망은 RSA 암호 체계로 보호됩니다. 최근 구글 발표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비트코인의 ECC6 암호 해독에 필요한 퀀텀 자원이 예측치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였죠. 어떤 보안업체는 고성능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비밀키를 9분 안에 찾아낼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양자 내성 암호라는 차세대 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회원국의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미국도 2027년을 기한으로 국가 안보 체계를 교체해야 합니다. 관련 시장만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도 삼성 SDS와 카이스트 개발 알고리즘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했죠. 세 번째는 에너지, 소재 혁신입니다. 상온 초전도체나 차세대 배터리 같은 소재 개발이 왜 지금까지 더뎠을까요? 원자 단위 시뮬레이션의 한계 때문이었죠. 양자 컴퓨터는 이를 실현시켜줍니다. BMW나 에어버스는 이미 공급망 관리나 탄소 감축에 양자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자율주행 이미지 분석에 양자 머신러닝을 도입해 성과를 냈습니다. 시장 성장성을 수치로 보시죠.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2025년 세계 양자 컴퓨터 시장을 15억 3천만 달러로 전망합니다. 이 규모는 2034년 183억 3천만 달러로 커질 전망입니다. 연 31.6% 성장률인데 맥킨지는 더 낙관적입니다. 2040년 양자 시장이 8,500억 달러, 한화로 1,170조 원에 이를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각국의 공공 투자를 보면 중국이 180억 달러로 선두이며 미국 민간 투자액은 약 70억 달러입니다. 유럽연합도 10억 달러 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주목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2024년 4,310만 달러였던 매출이 2025년엔 1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만에 202%나 성장한 셈입니다. 업계 최초로 갭 기준 연 매출 1억 달러를 넘긴 기록입니다. 아직 적자 상태지만 매출이 급증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험실 기술이 수익을 내는 산업으로 변모하는 증거입니다. 광통신 시장 초기처럼요. 그때도 매출이 늘며 주가가 뛰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숫자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거물 투자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봐야죠. 다보스 포럼에서 IBM 최고 경영자는 퀀텀 컴퓨팅 상용화가 2026년, 2027년이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과학의 문제를 지나 안정적 하드웨어 확장을 위한 공학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퀀텀 컴퓨팅 선구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존 마티니스는 현재를 1960년대 반도체 시장에 비유했죠. 1960년대 반도체 시장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텔이 설립된 해가 바로 1968년입니다. 당시에 반도체주를 보유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시죠.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상용화와 주가 급등은 언제일까요? 제가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기대감을 선반영하죠. 본격적인 상용화는 2029년경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가의 움직임은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전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단계인 올해 2026년은 IBM이 양자 우위 달성을 공표한 해입니다. 실제 산업계에서 의미 있는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IBM 최고 경영자가 다보스에서 확언했죠.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시기가 2026년과 2027년 사이로 임박했다는 겁니다. 일부 연산에선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성과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028년과 2029년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IBM은 2029년 오류 보정 퀀텀 컴퓨터를, 아이온큐는 2028년 1600 논리 큐비트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죠. 이 시기부터 신약이나 금융 분석 등에서, 신소재 연구 분야 등에서 기업들의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시작될 겁니다. 2030년대 초중반, 대중화 시기엔 양자 내성 암호가 필수가 되고 기업들은 클라우드로 양자 컴퓨터를 쓰게 됩니다. 맥킨지가 전망했던 8,500억 달러 시장이 바로 이때 열리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리죠. 광통신 주가가 폭발한 건 기술이 완벽해지기 전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AI의 핵심으로 광통신을 지목하고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했을 때였죠. 상용화되기 2-3년 앞서 주가가 먼저 반응한 겁니다. 양자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9년 상용화를 전제한다면 주가 상승은 2026년 말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초입입니다. 아이온큐는 지난해 매출이 202%나 뛰면서 GAAP 기준으로 연 매출 1억 달러를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실험실에 머물던 기술이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청신호인 셈이죠. 과거 광통신 분야에서 매출이 생기며 주가가 들썩이던 초기 단계와 판박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젠슨 황이 지난 3월 GTC 2024에서 NVQ 링크를 공개하며 12곳의 양자 기업과 연구소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었습니다. 미래 비전과 거대 자본이 드디어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광통신 시장이 이 신호탄 이후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압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이 완성되고 뉴스에 도배될 때 들어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기술이 완성되기 전 시대의 변화와 돈의 흐름을 먼저 읽는 투자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기대감은 금물입니다. 리스크 요인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완성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IBM은 2029년, 구글은 5년 안을, 아크인베스트는 2040년대를 제시하는 등 전문가들의 전망도 제각각입니다. 개발이 늦어지면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초 젠슨 황이 20년은 걸릴 거라 말하자 관련주가 40%나 폭락했던 것처럼요. 이런 쇼크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다음 리스크는 기술 표준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입니다. 지금 초전도체부터 이온 트랩, 위상, 중성 원자까지 여러 큐비트 기술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기술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가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리스크는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아이온큐는 지난해 1억 3천만 달러를 벌었지만 시가총액은 조 단위를 넘어섭니다. 리게티와 D-웨이브 역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품이 꺼진다면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아이온큐 주가는 상장 직후 9달러에서 3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5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가 등락이 살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짚어봐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구글이나 IBM,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분기마다 양자 투자를 확대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양자 분야의 인력과 돈을 쏟아붓는 속도는 과거 AI 초기에 GPU에 올인하던 모습과 닮았습니다. 두 번째, 오류를 얼마나 빨리 줄여나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최신 양자 컴퓨터도 아직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가 작년에 달성한 게이트 충실도는 99.99%로 오류 확률이 10,000번 중 1번 꼴입니다. 이 숫자가 분기마다 얼마나 좋아지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만약 IBM이 발표한 2029년 내결함성 기술 로드맵이 앞당겨진다면 그게 바로 주가 폭발의 기폭제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 수주 규모의 변화입니다. 미 국방부나 에너지부 같은 곳에서 양자 기업에 주는 계약 액수가 늘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매출이 전무하던 기업이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기 시작하면 투자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 행정부가 아이온큐나 리게티 같은 회사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장은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설렘과 두려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초 젠슨 황이 20년은 걸릴 거라 하자 겁먹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졌죠. 그러나 겨우 석 달 만에 젠슨 황은 스스로 그 예상이 빗나갔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이제 그는 수년 내로 가능하다며 엔비디아의 자금을 직접 쏟아붓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눈앞의 주가 움직임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시대에 거대한 물결을 읽어야 합니다.
광통신이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이라면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같은 인류의 숙제를 풀어낼 미래의 심장입니다. 광통신이 정보의 속도를 바꿨다면 양자 기술은 계산 방식 자체를 뒤바꾸는 차원이 다른 혁명입니다. 젠슨 황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돈이 몰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광통신을 통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거대한 시대가 개막할 때 젠슨 황이 다음 타깃을 지목하면 먼저 깨닫고 준비하는 이가 승리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분석을 원하시는 기업이나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모든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팩트 체크까지 마쳐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익으로 이어질 알짜 정보만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구독, 알림으로 기회 잡으시고 다 같이 부자 되시죠.